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요, 트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면서 트론 현재 1.28% 하락한 463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저점 삼아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반등. 하지만 이 저항대, 자, 이 저항대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지지구간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급등 케이스를 보인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 한번 부딪힐 거예요. 480원 부분에서. 그래서 이 480원 부분을 넘어가면 추가 슈팅을 더 노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려오다가 이 지지라인이죠. 이 지지라인을 버티고 일어난다라고 하면 다시 이 저항대를 돌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 480원을 넘어서 과연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여기서 저점을 잡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죠. 저평가 구간이면서 또한 공매도가 청산이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눌렸던 부분은요, 공매도 때문에 눌려서 반등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자, 공매도가 청산이 되면서 이제 끌고 오다가 중간에 뭐가 터졌냐면요,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가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여러분들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요. 아시다시피 이때는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은 사실 코인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 반대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제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자, 밈코인들, 알트코인들 좀 조용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제가 ETF의 흐름을 봤습니다. ETF.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개인이 주도하던 시장이었다면, ETF가 나오고 나서는요, 기관이 들어오면서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ETF의 장점은 상승할 땐 상승의 베팅, 하락할 땐 하락의 베팅, 양쪽으로 다 베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ETF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동성 투자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동성 자체가 양쪽으로 다 베팅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당시에 기관이 들어온 거는 상승의 베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등세를 보인 케이스인데, 일단은요, 지금 구간까지는 지금 나온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올라온 케이스고, 여기서 480원을 넘어서 더 올라가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이슈로는 안 돼요. 조금 더 강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은행들이요,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은행 감독기구인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규제가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벌써부터 9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요.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 세계 은행이요, 이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자체가 바젤에서 정한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안고 가야 돼요. 이게 자산 중에 위험 가중치가 제일 높습니다. 이 코인 자체가.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면은 이 정도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이 정도 비중치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쉽게 이제 매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규제가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고 이 가중치가 낮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러면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된다. 즉 은행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바젤 하에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정이 개정이 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은행의 위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등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하향 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기관이 들어왔는데 은행마저 지금 들어온다면요. 코인 시장은요. 날아갑니다. 그야말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오늘은 뭐 이제 그동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죠. 그 최종적으로 1차 여기, 2차는 여기입니다. 최종 여기서 바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탈한다면 이 구간은 지켜줘야 돼요. 이 구간에서 반등해준다면 다시 이제 이 구간까지 그쵸? 그리고 이 넘어가면요. 자 480원의 저항대를 자 따라서 말씀드린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480원 이상은 자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는 한 500원 정도를 저는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매수는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구간 45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자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탈했다 이 구간이 추가 매수가가 되겠죠. 이러한 전략대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수익 볼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원칙. 이 원칙이 뭐냐면요. 목표가 도달 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내려갔습니다. 그럼 추매를 통해서 자 원금까지 올라오면요. 이 원금에서 미련 없이 청산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 원칙만 잘 지키시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요. 뭐 크게 그렇게 손실 볼 일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전략대로만 간다 플러스 그 전략을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요. 여기서부터 저평가 구간이었고요. 지금은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뭐 고평가까지는 아니어도 그저 저평가는 아닙니다. 이 구간까지 내려와줘야 다시 이제 저평가 구간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각종 자 긍정적인 뉴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가 단기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요 5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원칙만 잘 지키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계속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사실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